자, 그러면 투헬의 여러 가지 전술적인 어떤 역량, 그거는 뭐 우리가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네. 부분이니까 지금의 첼시의 스쿼드로 어떤 느낌의 이 베스트 11과 포메이션 좀 쓸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투엘의 스타일을 역시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경기마다 투엘은 빌드업 패턴에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숫자에 따라서, 상대의 압박 높이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빌드업의 패턴이나 참여 인원을 굉장히 유동적으로 바꾸는 스타일이에요. 어허. 근데 어떤 시기건 간에 빌드업의 체계는 확실하게 잡아놓는 스타일이니까 기본적으로 빌드업의 체계에 신경을 쓰는 만큼 경기의 지배력은 확보가 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그래서 빌드업을 그때그때 패턴을 바꾸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인업이나 포메이션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베스트 11을 점치지만 이 베스트 11이 계속 유지될 리는 없겠고 열어봐야죠. 네, 또 투엘의 첫 경기 때 베스트 라인업이 그대로 유지될 리도 절대 없을 거예요. 황덕현의 경기일지 다른 사람의 경기일지 그 그것도- 경기 그쵸. 울버햄튼전 제 네. 기억이 맞아요. 그런가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 기억이 맞아요. 아직 그 알고 보니까 U23팀 경기 아니야? U23 지금 경기를 중계를 하냐? 아니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해본 적 있어요? 없긴 하지만 없죠. 네. 그럼 아가리 하세요. 있어. 그래. 베트남 U24 자, 해봤어. 보니까요? 네. 약간 지금 바뀌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위기감을 느꼈네. 아니. U23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네. 말해서 머니저는 모르겠는데 울버햄튼전에서 사실 바뀌면 존나 재밌겠다. 투엘 감독이 새로 선임됐기 때문에 황덕인 해설위원은 다른 경기에 진짜 그게 만약에 바뀌잖아요? 진짜 너무한 겁니다. 너무한 거예요.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 토로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쨌든 예. 어쨌든 이 빌드업 체계는 확실하다는 점, 이 점을 강조드리고 예상 포메이션은 그래서 굉장히 폭넓게 잡아봤습니다. 4-4-2, 이 4-4-2는 당연히 4-2-2-2의 느낌? 표기할 수 있고 4-3-3, 4-2-3-1 혹은 빌드업 시에 사실 포백을 써도 어쩔 수 없이 3백으로 변하게 되는 상황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사실 뭐 투헬도 투헬인데 대부분의 팀이 빌드업할 때 3백스러운 움직임을 가져가죠. 그렇죠. 미드필더 하나가 내려와서 음. 전체 후방 빌드업을 같이 조율해주는. 아니 나 그래서 요새 중계하다가 이렇게 하는 팀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굳이 언급을 하기가 좀 그래요. 네. 왜냐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하는 건데 맞아요. 굳이 이거를 그건 여기서 뭐 3백스럽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하기에도 그냥 뭐 이제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뭐 공격 후방 빌드업 시에는 미드필더 하나 내려서 빌드업 그렇죠. 도와준다. 그다음에 뭐 수비 시에는 뭐 이 정도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네. 맞아요. 보면 솔샤를 펩 다 3백 써요. 맞아요. 빌드업할 때 다 3명 다 그렇게 내려와요. 네, 클럽도 그렇고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투엘의 경우에는 저는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감독은 리드를 지키다가 상대한테 분위기가 좀 넘어갔다 싶으면 실리적으로 경기 중에 전술 변화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램파드와 다르게 상황에 맞게 눈치껏 템백을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아하. 네, 파리에서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 점도 점칠 수가 있을 겁니다. 솔직히 램파드에게 좀 미안한 얘기긴 합니다만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투엘이 여태까지 보여준 그러니까.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맡았었던 클럽도 그렇지. 그렇고 그러니까 램파드는 사실 아직 그 초보 감독 축에 속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투엘의 베스트 11 한번 예상해봤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봤거든요. 하나는 4-2-2-2, 하나는 4-3-3입니다. 아 예. 4-2-2-2로 기준을 했을 때 일단 두 포메이션 다 백포와 키퍼는 똑같아요. 백포 키퍼는 똑같다. 네, 티아고 실버 주말 센터백, 7렐과 리스 제임스의 풀백, 같을 것이다 그거. 랜디의 키퍼까지는 동일할 겁니다. 예. 근데 미드필드의 구성인데 갑자기 특이하게 투엘이 케파 너 한번 써보자. 그럴 리 없습니다. 네. 이제 약간 마리나와의 어떤 그 관계 딱 봤는데 여기 보니까 마리나가 좀 느낌이 있어. 왜냐면 로만에 확실한 그쵸. 어떤 그 책사아니야. 구단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면 일했어. 하나를 포기하는 걸 내가 케파를 맨디를 포기하겠다라고 하진 않겠죠. 네, 그러면 네. 내가 봤을 때 투엘 시작부터 민심 조지고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본인의 감독직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 케파 1개월 이번에도 안에 트러블 생긴 아, 거죠. 네네네. 이번에도 케파 실수했거든요. 그래. 아무튼 4-2-2-2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앙 미드필드 코바치치와 칸테, 좌우 윙에 마운트와 지에흐, 투톱으로 베르너와 하베르츠를 예상했습니다. 아, 이 베르너 하버츠도. 네. 야, 그럼 지루 타미는 다 배제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먼저 투엘이 부임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베르너와 하버츠의 공존 문제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쪽 교통 정리가 빨리 필요해요. 네. 그리고 노만이 사실 독일인 감독을 선호하고 있다. 독일인 감독을 영입할 것이다라고 투엘의 링크가 있기 전부터 기사가 있었는데 굳이 독일인 감독을 찾은 이유는 뭐 기사에서는 분데스리가가 지금 전술의 어떤 코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이 그렇고 있죠. 독일인 지도자들이 혁신을 이끌고 있다. 그건 확실하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예. 약간 베르너와 하버츠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독일인 감독을 선임한 측면은 있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 이 선수들 다 나이도 어리고 핫한 선수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이 선수들이 잘할 때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쵸. 야, 어차피 상황고 잘 좀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투엘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기대하는 요소. 그래서 투엘도 결국 먼저 맡아줘야 되는 부분은 베르너와 하버츠의 공존이 아닐까 싶은데 4-2-2-2를 썼을 때는 결국 위치상 하버츠를 세컨톱처럼 그렇게 쓰겠네요. 네, 베르너와 같이 짝을 이루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베르너를 굳이 윙에 둘 가능성은 상당히 적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역시 사람 생각 다 비슷하군요. 음. 사실 이제 그 앞서서 저희가 촬영한 그 토마스 투엘 아, 예, 예, 게임했다는 영상에서 저도 이제 베스트 11을 끝에 살짝 넣었었다가 어. 아예 이제 저희가 이걸 따로 예, 빼서 이쪽으로,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네. 이제 저는 4-4-2에서 이게 사둘둘둘인데 그냥 형철이랑 저랑 딱 한 자리 다릅니다. 그러니까 플리식이냐 마운트냐 네, 딱 의 그 차이야. 차이예요. 근데 네. 이거는 사실 뭐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돌려서 쓰면 되는 거니까. 플리식 폼이 올라오면 당연히 예. 플리식을 쓸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마운트 폼이 워낙 좋고 근데 마운트를 또 투메드를 쓰자니 전술과 투엘이 보기에 마운트는 아직 이 4-4-2나 4-2-2의 중앙 미드필드 역할을 조금 더 훈련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볼 겁니다. 오히려 마운트는 중앙 미드필더로 쓰면은 좀 낭비라는 게 레스터 시티전에서도 네, 나왔고 왜냐면 공격적으로 역할을 줘야 되는데 수비 부담까지 둬버리게 되면 장점이 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운트는 제가 봤을 때 투엘 체제에서 한동안 측면 중앙 혹은 그 외까지 멀티 자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윙문트는 정말 별로라고 윙문트는 많이 했잖아요. 별로죠. 근데 투엘의 팀에서 윙으로 나왔을 시에는 램파드 때 측면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시선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디에 쓰는지보다 이 선수의 성향이랑 감독이 어떤 식으로 전술을 지시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럼요. 네. 어디에 세운다고 해서 걔가 거기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4-2-2-2에서도 보면 마운트가 왼쪽 윙에 있지만 빌드업을 할 때 왼쪽 중앙으로 약간 내려오고 그렇죠. 반대로 지유가 조금 올라간다 가정을 하면 4-3-3으로의 유연한 전술 변화가 가미되면서 그렇죠. 네. 마운트가 거의 하프 스페이스에 관여되는 메잘라 역할로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술 변화를 토대로 꼭 측면에 배치가 되어서도 오히려 램파드 때와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네, 그래서 봐야죠. 저희가 그 에버리지 포지션이라는 거를 자주 말씀드리는 게 나와 있는 시트상의 포메이션이랑 선수들이 직접 뛰는 게 다르고 그다음에 선수 감독의 지시가 중요하다는 게 흔히 요즘에 팬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세부 전술이라는 게 거기 서 있다고 그 선수가 그냥 계속 측면에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근데 투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네, 검증된 부분이 아, 있으니까요. 예. 4-3-3을 기준으로 4-3-3 라인업을 이면? 짰을 때 백포와 키퍼는 동일하고 미드필드 마운트, 캉테, 지에흐 그리고 3톱을 필리식, 베르너, 오도이로 배치했습니다. 아하. 최근에 폼이 좋은 오도이를 측면에 오도이. 둔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필리식의 폼이 올라온다는 점을 전제할 때 베르너, 필리식, 오도이의 3톱을 예측하고 그럴 때는 지에흐가 중앙 미드필드에 메잘라 형태로 우메잘라? 기용될 가능성도 있지 네. 않을까. 이렇게도 점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지금 첼시 저는 이래서 데클란 라이스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거 마운트 지에 캉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캉테 수비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캉테 수비 부담도 클 뿐더러 이 선수가 원볼란트에서 활약이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좋았을 때랑 나빴을 때가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 빌드업의 어떤 시점을 티아고 실바가 해줘야 되는데 캉테가 여기에서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따 보강 예. 포지션에서 당연히 3선이 먼저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 4-4-2와 4-3-3의 라인업을 봤을 때 들여다볼 부분은 투엘의 좌우 운용의 컨셉은 왼쪽에서는 7일의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살릴 것이고 해야 되고 오른쪽에서는 니스 제임스와 지유의 폼도 좋고 호흡도 좋지만 니스 제임스와 오도이도 마찬가지로 호흡 있게 좋은 편이에요. 그럼 지유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트라이앵글이 잘 형성이 네. 되느냐를 봐야죠.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명의 트라이앵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4-3-3의 라인업이 어쩌면 세 선수를 동시에 오른쪽에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램파드가 그동안 같이 쓰지 못했던 시너지를 역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지혜의 중앙 미드필드 기용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선수들의 포지션 변화도 저는 좀 궁금해지는데 네. 아까 얘기 드렸던 지혜의 중미 기용 가능성도 있고 마르키뉴스한테 그랬던 것처럼 센터백을 수비형 미드필드로 어허.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첼시가 어쨌든 3선이 워낙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원볼란치에 쓸 선수가 마땅치 않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센터백 한 명을 위로 올리는 방안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마르키뉴스가니까 되는 건데 그럴 네.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런 첼시는. 선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데클란 라이스 같은 선수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선수 중에 그 위에 올렸다가는 내가 봤을 때 큰일 날 선수들이 많아. 진짜 역으로 수비형 미드필드가 그래도 뛰어본 선수가 있어요. 크리스텐센. 아, 근데 크리스텐센. 어떻게 믿고 쓰겠냐고. 아, 안 되지.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결국 투엘이 앞으로 점칠 보강 포인트는 어디일까를 살펴보면 투엘은 그리고 모든 첼시 감독 팬들도 마찬가지지만 3선 보강 절실합니다. 삼선. 네, 3선이 지금 수비 밸런스를 잡아줄 수비형 미드필드도 부족하고 그리고 원볼란치에서 캉테가 빌드업 관여도도 워낙 좀 아쉬운 부분도 네, 있기 아쉬운 때문에 게 있어요. 빌드업도 책임지면서 수비적인 커버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부상도 없어야 되는 부담이 존재해요. 캉테는 최근에 부상도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 선수들이 있긴 있습니다. 조르지뉴, 길모어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길모어는 사실 좀 어리고 네. 조르지뉴는 빌드업에 관여 있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압박을 벗어나는데 어려워하고 수비적인 기여도가 떨어진다. 그렇죠. 이게 좀 하자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완벽한 삼선 미드필드를 어쨌든 구성해야 되는 거 첫 번째입니다. 이게 좀 과제가 되겠고. 야, 씨, 베라티 쓸래다가 와가지고 보험이면 좀 답답할 텐데. 예. 축구 존나 잘하네. 그다음 옆에 마르키뉴스 축구로 존 잘합니까? 그쵸. 예. 축신이지. 그래서 램파드처럼 디클란 라이스를 계속 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라이스를 그래도 투의 감독이 원할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고 이 외에 또 다른 삼선 자원과도 링크가 꼭 나야만 하는 첼시가 될 것 같고요. 네. 더선에서는 이 데이브 프레이저 기자가 투엘의 베스트 11을 예상하면서 베라티, 이카르디, 음바페를 넣어서 4-2-3-1을 예측하더라고요. 이거는 음바페, 그냥 예. 그냥 뭐 한번 해보는 거 아닐까요? 예, 게임 스쿼드 맞추는 것처럼. 이카르디가 온다 그러면 이제 완다랑 마리나랑 한 판씩 붙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뭐 예, 완다가 또 완다, 싸부리면 예. 이 마리나가 돌았나 저게. 예. 그렇죠. 그냥 이런 기사만 있었을 뿐이지 아직까지 드러볼 정도의 네네네네.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입이 없을 이번 시즌 아무래도 영입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겨울엔 안 될 거예요. 네, 날짜가 너무 지금 초급하기 때문에 그대로 캉테한테 의존할 가능성이 좀 예상이 되고 기존 선수들의 활용도를 결국은 더 늘릴 그래 수밖에 있는 없거든요. 선수 써야 돼. 근데 여기서 드러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감독 시절의 투엘은 첼시 선수들 유독 두 선수를 구애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대상인 리디거와 조르지니예요. 이게 겟 프렌치 풋볼 뉴스라는 지금 아, 예, SNS상의 프랑스, 프랑스 언론이죠. 네. SNS에 많이 올라오죠. 많이 그렇죠. 올라오죠. 네, 예. 네. 투엘이 파리 시절에 원했던 이 두 선수 결국은 첼시에서도 쓰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한번 써보려고 하겠지. 그렇죠. 리디거의 경우에는 만약에 센터백에서 경쟁을 한다고 보면 빌드업에서는 어쨌든 주마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어요. 리디거는 사리 감독 때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는 롱패스 빌드업이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조르지니의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물론 적응에 실패하는 모습이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빌드업 시의 개인 기술은 공은 잘 차니까. 네, 공은 잘 차요. 네.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활용도를 과연 투엘 감독이 끌어올릴 것인가, 네. 그래서 삼선과 센터백의 부담을 덜어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면 역시 제일 우리가 궁금한 건 첫 번째 경기에서 누가 베스트 11으로 그게 일단 투엘이 자기가 본인 머리에 생각했을 때 베스트 11이거든. 아, 근데 발표가 지금 빨리 나야 돼요. 왜 당장 경기가 내일 모레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오늘 우리 시간으로 저녁에 날 겁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언제가 아니죠. 울버햄튼전의 베스트 11이 누구로 나올지 그쵸. 그리고 덕현이가 그 중계를 할 것인지. 네. 네.